바이러스는 엄밀한 의미에서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목표지향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나 기어코 저 친구 마음에 안 드는데 감염시키고야 말겠다. 그래서 제 몸에서 빠져나와서 직진해서 감염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수동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잘 쓰고 거리만 2m 이상 두면 안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이러스는 그래서 우리를 다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번 이 코로나19의 원인 중에 하나인 기후변화는 다릅니다. 우리 마지막 한 사람까지 악착같이 찾아내서 깡그리 죽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재앙입니다. 기후변화는 바이러스 팬데믹 정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우리에게 안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약간의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동안 참 수없이 떠들어댔는데요. 자연을 이런 식으로 해치다가는 정말 낭패 보실 겁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안 들으시더니 이렇게 큰 일을 겪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 그거 환경이 밥 먹여주냐? 그거 저 경제개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저 친구들 때문에 발목 잡혀서 말이야. 저희들을 마치 그 발전의 방해물인 것처럼 자연에 대해서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미워하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조차 요즘엔 제가 이렇게 들으면 먼저 얘기하세요.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연을 대하다가는 앞으로 큰일 나겠어? 거기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까? 이게 우리에게 이제 남은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긴 했지만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셨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짜 더 무서운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건 그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면서 이런 모든 협약에서 탈퇴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행스럽게 이제 떨어져 나갔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되자마자 첫 마디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 그동안 미국이 제일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들을 쭉 보면 오바마 대통령님 빼고는 거의 다 이 기후에 대해서 영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분들이었는데 이제 미국이 다시 참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의 문제와 생물다양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후변화나 생물다양성의 문제는 우리가 좀 잘 살아지면 그때 좀 고민해보지 이렇게 생각하셨다 그러면 생각 고치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의 문제와 생물다양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팬데믹 문제도 우리가 그 문제에서도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게 편해지면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부터 우리가 제대로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천주교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분을 정말 마음속 깊이 존경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정말 너무나 참 위대한 분이시잖아요. 저분이 교황이 되실 때 저 은근히 기대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그 옛날 새 동물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아시시의 성인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따시길래 혹시 하고 기대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년입니다. 2019년 11월에 교황님이 ecological sin, 생태적 죄를 인간의 원죄에 포함시키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뭐 교단에서 약간 뭐 잡음이 있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뭐 프란치스코 교황님 저 보고 계시죠? 일단 저 마음 정하시면 단호하시잖아요. 그렇게 부드러우신 분이 단호할 땐 뭐 기가 막히십니다. 저는 자연과학자이기 때문에 교황님과 똑같이 설명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하신 설명을 잠깐 옮겨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자, 이 세상 모든 걸 하느님이 창조하셨다. 그렇지?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건 다 하느님의 피조물이 아니냐. 그런데 같은 피조물들끼리 어떤 놈이 하나 지가 좀 힘이 세답시고 그냥 옆에 다른 피조물들을 뭉개고 죽이고 괴롭히고 이러는 거를 만드신 분이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겠는가? 절대로 아니죠. 이게 원죄가 아니면 과연 뭐가 또 원죄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들 하시지 않나요? 아무리 기독교 교인이건 천주교인이건 한번 반성해 보실래요? 만일 여러분이 정말 만드신 창조주라 그러면 지금 인간을 내려다보고 만족하실까요? 내가 쟤네를 왜 만들었을까? 진짜 저놈들이 내가 만든 놈들일까? 어떻게 저렇게 못돼 먹은, 저렇게 못된 짓을 할까? 후회 막심이실 거예요. 예, 교황님이 저 발표를 하시고 불과 한 달 반 만에 코로나19가 터진 겁니다. 교황님 뭔가 느낌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 건데 우리가 그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제일 우스꽝스러웠던 게 이겁니다. 세계 그 억만장자들 중에는요, 터지자마자 요트 타고 바다로 도망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무인도를 통째로 사거나 빌려가지고 그리로 피접을 가신 겁니다. 뭐 여러분도 저랑 동의하실라나 모르겠지만 저는 저 양반들이 그렇게 갈 때 이게 한 일주일 열흘이면 끝날 줄 알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뭐 청소를 해봤나 요리를 해봤나 근데 저 요트에서 아니면 무인도에서 혼자서 예 뭐 요즘 자연인이다 하는 수준으로 지가 혼자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못 견딘 거지. 그래서 한 며칠 후에 안 되겠다. 요리사 너 들어와. 청소 와서 청소하고 가. 뭐 배달도 받고 바다 한가운데 떠 있으면 뭐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절대로 안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뭘 배웠어요? 사회에는 계층이라는 게 있게 마련이지만 모든 계층이 다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우리 사회가 절대로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방역 잘하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열악한 환경에 그대로 방치하다가 거기서 또 터졌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어쩌면 이른바 상위 계층의 사람들,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이런 분들이 뭐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뭐 나만 어떻게 잘 나 챙기면 되겠지 그러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분명히 다른 걸 봤습니다. 취약계층도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우리 사회는 절대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굉장한 교훈입니다. 자, 이제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교훈을 실천에 옮길까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벌써 어긋나기 시작하네요. 선진국들은 서로 이 백신을 거머쥐려고 지금 막 난리들을 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먼저 맞아야 되는지 압니까? 의료시설이 부족한데 감염은 만연돼 있는 그런 나라에 먼저 백신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가, 지구촌 전체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배달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좁은 공간에서 같이 일해야 되는 분들, 하루 종일 사람 상대해야 되는 분들, 돌봄 직종에 계신 분들, 강의나 이런 거 하는데 같이 모여서 해야 되는 이런 분들부터 맡기 시작해야 그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좀 나중에 맡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 비하면 훨씬 감염 위험이 적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배움에서, 이런 깨달음에서 이런 실천으로 옮겨가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우리가 알던 그 옛날 우리 사회보다 훨씬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속담 참 많이 인용했는데요. 진짜 이 뜻을 알고 했나 이제 의심이 좀 들 정도입니다. 빨리 가려면 뭐 혼자 가도 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이 속담이 가장 적확하게 되는 적확한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 사회에서 계층에 따라서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뒤처지고 해서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걸 저는 분명히 이번에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학은 도덕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모두가 내 이기적으로 잘 열심히 살면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쓰기 12년 전에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스스로 자기의 최대 역작은 국부론이 아니라 도덕감정론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경제학에 대해서 뭐 아는 게 많지는 않아도 가끔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만약 현대 경제학이, 현대 자본주의가 국부론에서 시작하지 않고 12년 전 도덕감정론에서 출발했더라면 과연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야수자본주의로 타락하고 말았을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학자들 중에선 당당하게 도덕을 끌어안는 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경제학자 중에 한 분, 세뮤얼 볼스 교수님은 도덕경제학이라는 책을 쓰셨고요. 우리말로 번역이 돼 나왔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가 몸담고 있는 학문, 생태학이 참 중요한 학문이었구나 하는 것 뼈저리게 많이 느꼈고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거의 모든 나라, 거의 모든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한 게 solidarity이잖아요. 연대. 분열해서는 살아남지 못하고 연대해야 된다. 그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야 하는 게 뭐냐. 영어로 얘기하면 equability 또는 equitability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말로는 형평이라고 보통 번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이 형평이란 단어가 더러운 단어가 돼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뭐 무조건 나누자고? 무조건 평등이야? 그런 게 세상에 어딨어? 일도 안 하는 놈한테 왜 기본소득이라는 걸 왜 주는 거야? 그런 놈들 자꾸 주면 게을러져. 뭐 어쩌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형평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equability라는 말 앞에 제가 임의로 altruistic이라는 표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타적 형평.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린 대로 필요한 분에게 먼저 드리는, 먼저 베푸는 이런 형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신이 필요한 분, 더 필요한 분에게 먼저 백신을 맞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정말 끌어안아야 될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그런 걸 우리가 사회적 가치라는 이름으로 많이 고민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externalities라고 얘기하죠. 외부 효과라고 얘기하는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하면서 잘못 환경이 파괴돼도 그걸 직접적으로 기업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너무 나빠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야말로 세금으로 낸 걸 가지고 국가가 그걸 정화시키잖아요. 앞으로의 경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문제를 일으킨 기업이 그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internalization of externalities라고 해서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하자는 겁니다. 아마 기업들은 기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분명합니다. 다음 팬데믹을 일으키는데 기여하는 그런 존재들은 반드시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계몽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심각하게 씨름해보고 다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저는 감히 21세기가 2019년에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20세기가 1914년에 시작한 것처럼, 20세기 세계 1차 대전 때부터 시작한 거죠. 21세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세계, 그 전까지의 세계와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는 온전히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저는 우리 인류가 그동안 겪어온 전환, linguistic turn 하면 언어적 전환이고요. cultural turn 하면 문화적 전환, 뭐 이런 전환들을 겪어왔는데 지금 다른 전환 얘기하는 분들 제법 많아요. informational turn, 정보 전환, technological turn, 기술 전환. 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다 너무 아니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전환은 생태적 전환입니다. ecological turn.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연과 우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다른 모든 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현명한 인간이다 이러고 자화자찬하던 호모사피엔스 던지고요. 다른 생명과 함께 이 지구를 공유하겠다는 겸허한 자세로 호모 심비우스, 공생인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